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측정을 하고요. 동맥이 받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 고혈압, 혈압이 낮으면 저혈압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혈압 측정하는 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플을 혈압計파워를 켜시고 커플을 환자 손에다 감아주세요. 우리 커플을 혈압기 환자 팔에 감을 때 유의해야 될 거, 유념해야 될 게 감은 후에 손가락을 넣어봐서 손가락이 하나나 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탄탄하게 감아야 됩니다. 첫 번째 주의할 거는 커플을 탄탄하게 감아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여기 팔꿈치 안쪽에 보면 맥박 끼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에서 적어도 2에서 3cm 위쪽으로 감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청진기를 맥박 끼는 지점에 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진기를 맥박 끼는 지점에 놓을 수 있도록 윗부분에다 감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강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숨이 답답하면은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공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실습할 거는 코로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산소 벽에 산소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 꽂아주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맞춰서 꽂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잘트롬이라고 하는 기강 캐뉼라를 한번 뜯어볼까요? 뜯어서 환자에게 코에 한번 걸어보시겠습니다. 네, 주의할 점은 귀 저렇게 귀로 꽂게 만들어야 되고요. 오래 꽂게 되면 귀 쪽에 피부가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꺼지 같은 걸 활용하셔서 피부를 보호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산소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산소가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포가 지금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고 학생이 지금 손을 대서 산소가 나오는지 확인했어요. 그럼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산소는 분당 2리터로 주시면 되고요. 눈높이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가 무릎을 굽혀서 보라고 학생의 눈높이를 맞춰서 숫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리터로 지금 산소가 잘 나오고 있고요. 환자분은 산소 공급이 돼서 숨쉬기가 조금 편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습할 내용은 정맥으로 수액을 주입하는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출혈이 있든지 몸 안에 수분이 많이 부족할 경우에 정맥으로 수액이라고 하는 식염수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영양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액 제제를 환자의 정맥을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정맥 주사라고 하는 링겔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맥을 통해서 주입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술기들에 대해서 지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성을 들어서 천자를 할 혈관, 정맥을 정하신 후에 소독을 해주세요. 적어도 내가 바늘을 삽입할 부위에 5에서 7cm 정도로 넓게, 둥글게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독을 한 후에 우리 바늘은요, 제일 작은 바늘 중에 하나인 24cm라고 하는 조그마한 바늘을 사용할게요. 바늘을 뜯어서요.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노지원, 국제통상학과 박은주입니다. 지금부터 간호학과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아, 얘가 간호학과 다니면서 너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혹시 간호학과에서는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 우리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간호와 관련된 부분을 배우게 되는데 일단 우리 학교에서는 크게 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으로 나눠져 있어. 전공 기초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주로 듣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해부학이나 생리학이 있고 전공 필수는 아동, 성인, 여성, 노인 등 그런 주 과목을 배우고 있고 전공 선택으로는 글로벌 간호나 보건교육학 등을 배우고 있어. 이렇게 다양한 과목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 입고 있는 실습복 언제 뭐야?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필수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다 병원 실습을 나가게 됐는데 특히 주로 이 노란색 실습복이 우리 학교 대표적인
대표적인 실습복이라고 할 수 있어. 이거 말고도 두 개의 실습복이 더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런 보라색 실습복 같은 경우에는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수석실 같은 특수 파트를 맡게 될 때 나가는 실습복이고, 두 번째로 실습 랩가운이 있어. 이 실습 랩가운은 교내에서 실습을 할 때 입으면서 실습을 하는 거야. 실습복이 이렇게 세 개나 있는데 어디서 실습을 해? 실습은 크게 교내에서도 하고 교외에서도 해. 교외에서 하게 되면 어디서 하는지 알 수 있어? 우리는 크게 대전이랑 서울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충남대학교 병원이랑 성모병원이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보라매병원 등에서 실습을 하고 있어. 보통 간호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병원이랑 아니면은 보건소 등에서 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 말고도 취업하는 데도 있을까? 아무래도 언니가 말한 것처럼 주로 병원 쪽에 취업을 하기는 해.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가이도 병원으로 취업이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많고, 그 외에도 보건교사나 보건공무원 아니면 해외 간호사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더 공부를 해서 교수님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 보건교사나 교수님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직 이수도 가능한 거야? 우리 대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직 이수가 좀 있어가지고 보건교사나 공무원 쪽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다 지원해봐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다양한 데로 취업도 하고 다양한 걸 배우게 되는데 어떤 학생들한테 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 아무래도 정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간호학과 오게 되면 정말 실습도 같이 해야 되고 공부도 같이 해야 돼가지고 힘든 부분이 정말 많거든. 그래가지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성실함도 있어야 되고, 간호학과 다니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체력도 중요하고 자기 관리 능력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 그럼 중학교는 말고도 쓸 수 있는 전형이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는 교과 전형이 있는데, 성적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친구들은 이번에 1차를 넣었을 때 성적이 되면 많이 뽑히니까 교과 전형을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 그럼 요즘은 병원에 가도 남자 간호사인 분들도 많잖아. 그러면은 대전대학교에는 남자랑 여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80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10명에서 15명 정도는 남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남학생들이 만약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봤지만 남학생들이 조금이라고 해서 적응을 못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정말 간호사가 희망이다 하면은 지원해서 넣어줄 것 같아. 이렇게 정원이 많은 만큼 막 동아리 같은 것도 조금 활성화되어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 봉사 동아리인 로타릭스도 있고, 피온, 파스칼 등이 있고, 그 외에는 한의학과랑 같이 하는 보륜이나 아니면 밴드 동아리 등이 있어. 이렇게 봉사 동아리가 있다고 했는데 간호학과에서는 봉사도 많이 되는 편이잖아? 그래서 봉사 동아리를 하게 되면은 어디로 봉사를 주겠다고 할까? 봉사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다고 해서 꼭 한 군데에만 가는 게 아니라 요양원을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번에 홍수 때처럼 재난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하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만약 활동을 해야 한다면은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게 좋을까?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봉사 활동이나 독서를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교과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간호학과다 보니까 생명과학 부분을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학교 들어와서도 계속 쓰니까 해부학이나 생리학 수업 때 생명과학을 기초로 하니까 그걸 열심히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생활과학 외에도 중요한 과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아무래도 나는 영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로 수업을 하는 전공 과목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취업 때도 필요하고 해외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어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다양한 트랙을 배우게 되는데 재학 중에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있을까? 우리는 아무래도 간호학과다 보니까 BLS라고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따게 돼. 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서 나중에 병원 취업할 때 자격증 안에도 쓰게 되고, 병원 취업해서도 계속 쓰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전국에도 이제 간호학과가 많은데 굳이 대전대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대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도 3년마다 받는 JCI라는 인증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 대전대학교도 간호인증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 점수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돼가지고 대전대학교를 선택한 것도 있고 자랑 중에 하나인 한방병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한방간호 수업을 또 따로 배워. 그래가지고 또 간호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지. 이제는 고3 친구들이 대전대학교에는 이제 다양한 전형이 있어서 어떤 전형을 써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 근데 너는 어떤 전형으로 들어왔는지 물어봐도 될까? 나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왔고 그래가지고 생기부도 관리를 하고 자소서도 썼었어. 그래서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도 중요하고 봉사활동도 엄청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활동을 많이 한 친구들한테는 종합전형이 좀 더 유리하다는 거네? 앞으로도 그렇고 면접 때도 그렇고 얘기할 부분이 더 많으니까 종합전형 같은 종합전형이 더 유리하지. 간호학과 이제 희망하는 친구들한테 입시할 때, 이제 입시를 준비할 때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다들 생각하기에 봉사 시간이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봉사 시간보다는 얼마나 주기적으로 많이 갔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20시간 봉사한 사람이랑 8시간 봉사한 사람이랑 20시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봉사 정치를 추천하다? 이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천을 하자면 책을 많이 읽는 걸 추천하는데 꼭 간호학과를 지원한다고 해서 간호학에 관련된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의 책을 읽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Q&A였습니다. 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